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희망사다리 조박사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도가 요양보호사라는 자격 제도가 탄생하게 된 법령이니까, 그리고 이 장기요양 제도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제도의 목적이라든지 뭐 보험자 가입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또 안 되는지, 그리고 노인성 질병은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장기요양 뭐 신청 절차라든지 등급 판정 절차, 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 신청서는 누가 할 수 있고, 조사는 누가 하고, 등급 판정 최종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등급 판정 결과 등급별 뭐 상태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점수 뭐 전적으로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그 점수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일상생활 수행 동작 평가에 대한 부분도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고요. 장기요양 뭐 5등급 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 결과 통보는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보내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고요. 기출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했을 때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변하는지,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뭐 주야간보호, 재가급여 중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도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 종류도 시설급여의 장단점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특별현금급여 중에 가족요양비 또 특례요양비에 대한 부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요원이 누가 되는지, 방문요양과 목욕이 장기요양 요원은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험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국가 지원은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부분도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급여는 20% 부담한다는 것도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제도는 제도의 목적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거든요. 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라고 아예 이 제도의 목적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령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그러니까 65세 미만일 경우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나 파킨슨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해당이 돼야 되지만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해야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요양 인정 점수라고 하고 요양 피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 뭐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그런 걸 가족이 있거나 부양자가 있거나 없거나 따지지 않고 오로지 요양 필요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상태, 그 상태상을 에 해당이 돼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도 도모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도의 목적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1번 근로복지공단,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국민연금공단, 4번 공무원연금공단, 5번 고용보험공단. 몇 번일까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맞추는 문제죠. 놓치면은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 가입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급자, 이 삼각축으로 이 제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보험자라고 하고요. 가입자는 기여금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보상을 권리를 갖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에 맞서서 공급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공급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자, 가입자, 공급자 이 삼각축으로 장기 요양 제도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은 1번 요양 서비스 제공, 2번 등급 판정, 3번 서비스 비용 청구, 4번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번 장기 요양 기관의 시설 설립인가?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2번 등급 판정인데요. 1번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비용 청구도 기관에서 하고요.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은 수급자가 가입자가 장기요양 기관하고 공급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하는 거고요. 장기요양 기관의 설립인가는 시군구에서 합니다. 시군구에서 설립인가하고 지도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하는 일이 이제 등급 판정 업무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이용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고 뭐 기관 평가도 하고 지자체하고 함께 뭐 현지 조사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이렇습니다.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 몇 번일까요? 네, 4번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는 연령에서 해당이 안 되고요.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도 연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도 연령에 해당되지 않고요. 어,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도 나이가 해당이 안 되고 노인성 질환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어서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65세 미만자가 앓고 있는 질병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은 1번 파킨슨, 2번 심부전증, 3번 고혈압, 4번 퇴행성 관절염, 5번 당뇨병. 몇 번일까요? 네, 파킨슨입니다. 치매나 뇌혈관 질환이나 파킨슨, 중풍, 네, 이런 거. 이것도 기출문제, 노인성 질환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등급 판정 절차도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이다. 가로 속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인정 신청을 하고 괄호고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을 하고 또 괄호고 등급 판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몇 번일까요? 1번 방문 상담 계약 체결, 2번 계약 체결 의사소견서 제출, 3번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4번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5번 의사소견서 제출 계약 체결.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네, 4번. 장기요양 신청을 하면은 공단 직원이 방문을 조사해서 조사표에 따른 1차 판정을 하고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서 최종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그 등급판정위원들이 15명이 있거든요. 거기서 최종 등급판정을 합니다. 2차 판정. 그래서 그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2차 최종 판정을 한다고 하면 틀리고요. 등급판정위원회가 1차 판정을 한다고 할 경우는 틀리고요. 네. 그리고 신청 절차, 신청을 하면은 그 공단에서 방문 조사해서 조사표를 1차 입력하고 1차 판정하고 52개 항목을 조사해서 1차 판정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서 최종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1차 조사한 내용이랑 특기사항이랑 뭐 의사소견서 이거를 참고로 해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심의기구는 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급판정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국민연금위원회. 정답은 몇 번일까요?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 다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인정 점수,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공단은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다. 몇 번일까요?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2번이 맞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그러면은 1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를 하고요. 장기요양 등급 인정 신청은 본인만 가능한 게 아니고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이면 장기요양 4등급이 아니라 3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8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판정 절차로 옳은 것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2번 장기요양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하로 한다.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이면 장기요양 4등급을 받는다.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1번.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네, 1번. 그러면 2번은 어디가 틀릴까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등급 판정은 신청자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요. 30일. 등급 판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이면 장기요양 3등급입니다. 60점. 60점 이상이 3등급이니까요. 네. 자, 다음 9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로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그랬습니다. 몇 번일까요? 이거는 금방 나오겠죠. 네, 1번입니다. 다음. 네, 1번이요. 95점 이상이고 전적으로 이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1등급은 그 침대를 생각하라 그렇지. 침대. 다음.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1점이며 일상생활보험을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몇 번일까요? 61점. 부분적으로 61점 부분적으로. 네. 3등급이죠. 3등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등급. 자, 다음.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증 치매형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은 그것도 금방 맞을 수 있겠죠. 네, 이건 인지지원 등급이고요. 인지지원 등급. 네, 인지지원 등급.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사생활이 보호된다.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보다 본인 부담금이 저렴하다. 네,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죠. 4번. 그러면 개인 중심,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 네, 4번.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없겠죠. 시설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생활이 보호되기 힘들고요. 친숙한 환경은 집이죠. 가정에서. 그래서 시설은 아니고요. 재가급여보다 본인 부담금이 더 비싸죠. 재가는 15%, 시설은 20%니까요. 그래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사나 아니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시설급여는 15%, 재가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유효기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4년이다.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5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장기유형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네, 1번. 15%는 재가구, 20% 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돼 있고, 갱신 시 2등급은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5등급일 경우는 유효기간이 2년이고요. 2년. 네. 유효기간은 최소 유효기간은 2년 이상이고 2년 이상.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고요. 특별현금급여는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감변비가 있는데 지금은 가족요양비만 지급을 하고 있고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시설이나 이런 재가에서 장기요양 급여에 상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을 하는데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고지한다. 2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80%를 지원한다.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4번,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20%를 경감해 준다. 5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몇 번일까요? 네. 네, 3번이겠네요. 3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면 1번은 통합에서 고지하죠. 통합. 그래서 장기요양 보험료가 11.52%, 10만 원,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1,520원을 장기요양 재원으로 통합해서 고지하고요. 내년에는 12.27%로 오르니까 12,270원씩 되겠습니다.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고요. 20%.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을 60에서 40%까지 경감을 해준다 그랬죠. 그 보험료 그 액수에 따라서 40%. 비교양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죠. 뭐 식사재료, 임용비 등. 네. 다음. 네. 네. 이렇게 장기요양 제도 관련해서 기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